제 말씀 들리시나요? 아, 네. 아, 제가 너무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장님이 취업을 받아서 아침부터 흥분 상태입니다. 네, 일단 좀 공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밀레니얼인데 좀 네, 기계치여가지고 잠시만요, 사장님들. 저희가 지금 시스템 중이라서 제가 지금 혼자 지금 집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일단. 네,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어폰 꽂고 있으니까 혹시 중간에 안 들리시거나 문제 있으면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너무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부산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부산을 갈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아, 그 뉴스킨 비즈니스 이제 가득 5년 하고 6년 차에 이제 막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열심히 안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사장님들. 우리 다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도 이렇게 막 내질렀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제가 했던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할게요. 채팅창에 혹시 누가 잠깐 올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제 얘기 끊기진 않나요, 사장님? 제 말이 끊기지 않으신가요? 제가 화면이 지금 안 보여서. 아, 괜찮나요? 알겠습니다. 네. 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웬 생뚱맞은 PPT일까 싶으시죠? 웬 배 한 척이 이렇게 있는데요, 사장님. 오늘 7월 30일이잖아요. 내일은 7월 31일이고요. 아마 다들 목표 있게 정말 나아가고 계시리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들 혹시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이랑도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드는데, 지금 내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고, 나의 목적지가 지금 명확한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신 박상준 스폰서님이 저희 1대 스폰서님이신데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자마자 저희가 기사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기사님 가주세요. 기사님 뭐라 하실까요? 네? 라고 하시겠죠. 아, 가주세요. 출발해주세요. 가주세요. 그럼 어떤 질문을 할까요? 어디로 가드릴까요? 주소지가 어디인가요?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이렇듯이 사실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2020년 그 어느 해보다 가장 중요한 해라고 많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 팀은 또 나아가서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뚜렷한가라는 생각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게 된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시간이 저희가 비즈니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던 시간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아마 이 지금 그 듣는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하와이를 향해서 가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로드맵이 있어서 나는 하와이를 달성할래. 난 그러기 위해서 9월 21일까지 아니면 8월 말까지 왜 부스트의 기회를 받아야 되니까 나는 EVP가 될 거야 라는 어떠한 이런 목적이 정해지신 목표가 정해지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7월 말쯤 되면 이렇게 한 달의 말일 31일, 31일이 되면 제가 어떤 연락을 받고 싶지 않지만 받게 되냐면 파트너 사장님께서 아, 사장님, 제가 아무래도 이번 달은 이 목표 달성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목표를 수정을 합니다. 사실 31일, 31일에 목표를 수정하면 다행인데 보통 보름이 지나면 목표를 수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내가 지금 배를 타고 항해를 해 나가는데 배 목적지가 수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 제가 오늘 의도치 않게 30일 오늘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저는 여기 오늘 강의를 듣는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내가 원래 계획했던 2020년에 목적지가 있을 거고, 목표가 있을 거고, 그걸 쪼갰을 때 내가 반드시 해내야 됐었던 이 7월의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것을 정말 수정을 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11시 59분 59초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진짜 많이 점프업이 되는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이제 EBA 달성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제가 뒤에서도 스토리가 나오겠지만, 저는 절대로 EBA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었다고 저희 팀 모두가 알고 있어요. 특히 저희 리더 사장님들. 근데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건 제가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냥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그랬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성장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시작이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제가 처음 해보는 시작이거든요. 지금 이런 시작을. 근데 여긴 다 사업자분이시니까 우리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진짜 내 꿈을 위해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의 목적지가 어딘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의해서 아마 뭐 로드맵을 따라서 하와이를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로드맵이나 목표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자전거 타기거든요. 선생님 다 자전거 타실 줄 아시죠? 자전거 탔을 때 기억, 내가 자전거를 배웠을 때의 기억 다 나시나요?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서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아니면 언니나 아니면 오빠가 나를 이렇게 자전거를 잡아줬던 것 같고 막 넘어질 것 같은 속에서도 이 자전거를 잡아주니까 그 힘에 의해서 달렸던 것 같고 그리고 늘 얘기했던 게 놓지 마, 놓지 마라고 얘기하지만 어김없이 자전거의 뒤손 놓쳐. 그리고 내 엄마가 아빠가 이 자전거를 놓은 걸 알고 난 반드시 넘어지거든요. 근데 이 넘어졌을 때 I 타입 중에서 A와 B가 있다는 거예요. A 타입은 넘어졌네 하고 털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프긴 하지만 난 자전거를 타고 싶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훌 털고 다시 자전거를 탄다고 합니다. 또 넘어지겠죠. 또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겠죠. 넘어지겠죠. 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털고 다시 자전거를 타죠. 이 아이의 속도와 내가 실패하고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 나 무릎이 다쳤네.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나 이게 다 나을 때까지 이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 기다렸다가 다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다시 넘어지겠죠? 그리고 다시 한 달과 두 달을 기다리겠죠. A와 B 중에 누가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을까요? 저는 몸으로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체화시킨 이 A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네이버 그 블로거에 이렇게 자전거 타기를 검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빠가 글을 올린 거예요. 딸내미 두발 자전거 성공하던 날. 딸내미는 뭐 하나 해야겠다 싶으면 항상 그걸 하자고 한대요. 여기가 키예요. 항상 그걸 하자고 한대요.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으러 가서도 거실에 놀다가도 이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자전거 타러 가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되게 재밌는 얘기 있어요. 이 아이가 원래 자전거를 탔던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네발 자전거를 탄 거예요. 네발 자전거 어때요? 균형이 잘 맞고 안정적이죠. 편안하죠. 그런데 어느 날 옆에 있던 함께하던 친구가 두 발 자전거를 타고 나타난 거예요. 두 발 자전거 어때요? 쌩쌩 달리죠. 속도감 있죠. 원하는 곳에 빠르게 도달을 하죠. 그걸 보고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나 네 발 자전거 굉장히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느꼈지만 나도 두 발 자전거를 타고 싶어. 이 바퀴를 빼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바퀴를 빼니까 어때요? 네 발에 익숙했던 나는 두 발을 타다 보니까 저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두 발을 다 떼내지 말고 한 개를 달고 세 발로 달리는 건 어떨까?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요? 절대 싫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이 아이는요. 이 두 발로 나아가겠다고 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러면 계속 넘어졌던 이 아이는 자전거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네, 당연히 탔겠죠. 근데 이 두 발 자전거를 배우려는 방법 포인트가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의지가 있어야 함. 저 뉴스킨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유를 몰랐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Y가 중요하고 동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지를 제가 그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 제가 아까 배 한 척 띄워놓고 목적지가 어딘지 여쭤봤죠. 사장님들. 그 목적지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그곳이 하와이가 아니어도 좋아요. 사장님들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발 자전거로 오랜 시간 한 핀에 머물면서 저도 굉장히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다라는 그냥 생각을 갖고 있던 제가 어느 순간 어떤 거에 대해서 동기를 받아서 Y가 생겨서 난 나아가야겠다. 이 두 바퀴를 떼내고 내가 두 발 자전거로 넘어지더라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건 제 안에 의지가 생긴 거거든요. 간절함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늘 이렇게 리더 사장님들께서 강의를 추천을 해주시고 아마 톡방에는 좋은 유튜브의 노하우도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클릭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일단 첫 번째 차이는 저는 간절함, 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도 티업을 해주셨지만 저희 2대 스폰서님이신 박상명 사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2015년 3월에 뉴스킨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 당시에는 좀 빠르게 한 5개월 만에 제가 루비를 달성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그것 또한 이유가 있었어요. 같이 함께 시작했던 친구와 둘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는데 이 친구에게 진짜 인생을 걸고 하는 우리 둘의 인생이 있어서 책임감 있는 스폰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난 루비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무작정 열정 하나로 막 열심히 프로모션도 막 사실 진짜 팔기도 하고 열심히 해서 제가 이제 루비가 되죠. 근데 루비를 딱 가고 났더니 이제 다 지난 얘기니까 제가 아주 아름다운 수순을 밟고 차곡차곡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골드가 굉장히 또 빠르게 골드가 되거든요. 빠르게 루비가 되고 빠르게 골드가 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진짜 행복했어요. 왜냐면 어 제가 이 루비가 돼서 내가 얻어갔던 환경들이 바뀌었었고 내가 지내는 환경이 바뀌었었고 그리고 제가 한 번 루비를 갔다는 건 난 다시 루비를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진짜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골드였을 때 어느 날 박상영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딱 하신 거예요. "양한나 사장님 첫 번째 다이아 갑시다." 제가 사업할 때 늘 배웠던 게 뭐냐면 스폰서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면 무조건 예스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예스하는 파트너로 되게 유명했는데 예스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렇게 해야 사업을 잘한다고 하니까 예스는 했어요. 근데 뒤에 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스폰서님 내 지너러지 안 보시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당시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실 아기 비즈니스 사업자였고 이미 기라성 같은 리더 사장님들 저희 트윈즈 그룹에 그리고 정말 조직을 갖고 있는 사장님들 많으셨고 근데 왜 하필 진짜 누가 봐도 아기인 나에게 와서 이 말씀을 하시지? 그리고 스폰서님 많은 다른 분들은 지너러지 못 보지만 스폰서님은 내가 루비가 아닌 거 알지 않으신가? 막 이런 생각을 진짜 했었거든요. 왜냐면 전 저의 꼴을 알고 있어요. 제 꼴이 다이아를 갈 수 있는 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초기 사업자는 무조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당시에 제 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 지너러지. 제가 오죽했으면 이 지너러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보면 나오시지만 이게 독립 이그제큐티브 지너러지예요. 즉 양한나, 송아주 제 친구. 저와 이렇게 아름다운 지너러지를 갖고 있을 때 저희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양한나 사장님 첫 번째 다이아를 가져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스폰서님이 해준 그 뒷말이에요. 그 박상현 사장님 확신 굉장히 크시잖아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선생님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사장님은 할 수 있어." 이 말이요. 이렇게 계속 메아리처럼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는 분명히 아기인데 아기 사업자고 아기 고양인데 나를 비추고 있는 스폰서님은 자꾸 제가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호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제가 뭘 하기로 결정하냐면 이건 제가 결정을 했던 거죠. 믿기로 결정합니다. "오케이. 나 할 수 있다." 스폰서님이 그런 제안을 줬을 때 할 수 있다라고 제 마음에 결정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목표가 설정됐을 때 진짜 마음이 있고 가짜 마음이 있대요. 저도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랬던 순간들이 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했던 건 진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먹는다는 건 목표를 타협하지 않는 건 그런 마음을 제가 먹게 되거든요. 오케이, 난 무조건 가겠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소비자로 있어야 됐던 즉 점이었던 분들 그냥 소비자하면 그냥 제 진로이상 점이겠죠. 제가 그분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예전에는 이거 쓰면 얼굴이 너무 좋아져요. 이거 쓰면 너무 정말 날씬해질 수 있어요. 라고 1차원적인 그런 그 제품 전달을 했더라면 제가 다시 찾아갑니다. 이걸 쓰면 이걸 먹고 바르면 예뻐지고 날씬해질 수도 있죠.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저와 함께 인생을 바꿔보는 건 어때요? 이런 보상이 있고 이런 기회가 있는데 저와 함께 원하는 삶을 살아보는 건 어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그때부터 그 모든 소비자를 찾아가서 사업의 기회를 다시 전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점으로 머물렀어야 되는 사람들이 점이 막 이어져서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이 다시 연결이 돼서 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면이 다시 합쳐져서 결국적으로 입체로 변하면서 저는 스폰서님께 그렇게 제안을 받았고 정확하게 3개월 후에 골드에서 다이아라는 직급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어떤 능력치가 뛰어났거나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팀 내에서도 이렇게 제품 잘 클로징하거나 그러지도 못하거든요. 제품을 잘 판매해서가 아니라 제가 저를 믿고 저를 믿어준 스폰서님을 믿고 그때부터 정말 기회를 전달하는 데 집중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이아가 되고 첫 번째 다이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 얼마나 이 또 뽕이 이렇게 장착이 되고 스폰서님도 팀들도 잘했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좀 실수했던 부분, 놓쳤던 부분을 이제 말씀을 좀 공유를 드릴 건데, 빠르게 다이아를 가다 보니까 그 당시는 벨로시티 다이아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쭉 제가 8명을 찾아서 다이아를 간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인제 이들을 안착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후원이라는 명목 아래 후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뭘 했냐면 제가 관리의 늪으로 딱 전환이 돼요. 제가 관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 사님들 한 라인 한 라인을 그냥 계속 관리합니다. 아, 사실 스폰서님께서 계속 얘기해 주셨거든요. 정말 후원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 귀에 들리지 않았고요. 저는 무려 얼마라는 시간을 이 관리의 늪에 머무르게 되냐면 무려 3 년이라는 시간을 머무릅니다. 그게 딱 작년 여름부터 가을 사이까지였어요. 전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관리에 늪에 빠져 있었고요. 사실 왜냐면 저는 지속적으로 한 번도 누락 없이 이렇게 다이아를 유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 제가 그냥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어? 신기하네.' 부끄럽지만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관리를 하느라 제 신규를 늘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새로운 사람을 리크루팅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제서야 그 얘기가 들린 거예요. 최고의 후원은 내가 지속적으로 1 대를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하는 행위를 보고 그 행위를 따라서 복제하는 것이지 내가 계속적으로 그들을 관리하는 게 후원이 참된 후원은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에게 목표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저는 팀 내에서도 시드니를 출발점으로 이번 하와이 4월 마무리까지 총 6번의 트립을 한 번도 빠짐없이 갔기 때문에 전 사실 늘 목표가 있었고 로드맵을 따라갔어요. 하지만 간절한 목표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제 안에 이런 목적이 부여되는 동기가 없었던 거죠. 목적을 향한 동기부여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3 년이라는 시간 머물다가 저를 쪼끔 움직이게 했던 그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였냐면 파트너 사님들과 3-3-5 모여서 이렇게 버킷리스트 적고 꿈지도를 만든 날이 있었어요. 그게 봄, 여름 갈 때쯤이었는데 막 발표를 하는데 제가 팀들이랑 이렇게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저는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그게 저의 Y였거든요. Y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제 파트너들의 이 보물지도에 거의 전원이 핀의 목표가 다이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사실 이런 막 핀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목표와 꿈에 블루 다이아몬드 티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일까라고 그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늘 옆에서 영향력을 받고 있는 나. 저는 양은하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다이아가 되고 싶어요. 전 다이아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쁘지 않았고요. 진짜 마음으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뒤에서 땀이 쫙 나면서 '와 어떡하지?' 아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 비즈니스를 함께 하자고 해 놓고서 난 이들에게 한계를 줬구나.' 그 한계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 이제는 나만의 목표가 아니라 나는 팀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세우자. 진짜, 진짜 팀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점프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장님들, 저희가 늘 꿈이 생기면 목표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건 석세스 포뮬러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목표가 굉장히 재밌는 게 사실 우리가 다 목표를 설정을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마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목표를 정해 놓고 우린 액션도 합니다. 데모도 하고요. TR고도 전하고 TR도 전하고 에이지랑 부스티기도 전하고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단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되게 궁금하시죠? 바로 이거예요. 내가 목표를 정하고 목표가 있어. 더군다나 액션까지 하고 있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만들 걸까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는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켠에는 계속적으로 뭘 하고 있냐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하고 있어. 난 목표가 있고 꿈을 이루겠다. 난 그렇게 액션 또한 하시면서 데모는 하고 데모를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하죠. '내가 이걸 진짜 이룰 수 있을까? 나 할 수 있을까? 나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심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심은요 재밌는 게
제가 이게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절대 나를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없게 합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의심을 하면 나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 우리가 목표를 세팅하고 나서 액션을 하는 그 단계에서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의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어. 근데 의심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자, 제가 요즘에 석세스 포뮬러로 트레이닝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서 제가 또 한 번 재인식을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하면 아니면 주변에 승객 유형인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다 보면 의심이 자꾸 들어오는데요. 근데 그때 승자와 패자가 나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분들은 그 순간에 뭘 하냐면 내가 한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감정이 계속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왜 난 안 되지? 난 안 되는 걸까? 난 안 되나 봐. 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배워야 될 점은 뭐지?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했을까? 그 부분을 점프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장님들이 목표에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 의심이란 부분 너무너무 중요하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죠? 이 세 가지 동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사장님들. 첫 번째는 결과 동기. 결과 동기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이거 숙제 안 하면 너 혼난다. 이건 결과 동기예요. 왜? 너가 이 숙제를 해내지 않으면 넌 나한테 혼난다. 라는 결과적인 동기로 이 아이에게 액션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보상 동기예요. 우리가 어쩌면 이 보상 동기에 많이 머무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거 하면 아이스크림 줄게. 너 이거 하면 엄마가 인형을 사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보상 동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결과 동기와 보상 동기는요. 액션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일시적이라고 하거든요. 당장에 눈앞의 것 때문에 내가 이 동기를 받아서 동기를 부여받아서 액션을 하긴 하지만 그게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팀 빌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나에게도 내 파트너에게도 목적 동기를 부여를 해야 되고 내가 리크루팅 하는 사람들에게도 결과적인 보상 동기가 아니라 이 목적 동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누군가에게 이 비즈니스를 전하실 때도요. 이 비즈니스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당신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거,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 그 사람의 목적에 의한 동기를 계속적으로 부여하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지난 5년 동안 팀 내에서도 되게 많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만 제가 꿈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파트너 사님이랑 앉아 있으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 뭐 이번에 뭐 TR라이트 몇 개 나갔어.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앞서 이 사람의 성공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관심.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사람이 원하는 꿈은 뭔지. 그럼 이 도구가 그 사람에게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걸 정말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왜 우리 그럴 때 있죠. 저도 팀을 이끄는 리더로서 어떤 간혹 가다가 팀 내 활기를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프로모션 같은 걸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액션하는 방이 있다면 이 액션을 할 경우 이런 보상을 하겠다라는 이런 프로모션을 합니다. 그걸 한번 하고 나면 굉장히 그 방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방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그 방이 끝나고 나서 그 액션을 지속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20대 80으로 딱 나뉩니다. 왜냐면 20은요 목적 동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사실은 오늘 그 부산의 강의를 요청을 받고 약간 목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액션을 하게 되는 동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나의 행동을 실행을 막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해요. 제가 다음 PPT를 넘기기 전에 한번 좀 질문 드려볼게요, 사장님. 사장님들, 여기. 사장님들에게 액션을 하는데, 실행을 하는데, 내가 나의 실행을 막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떤 게 나의 액션을 막을까요, 사장님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라고 하거든요. 두려움입니다, 사장님. 잠시만요. 바로 두려움이 내가 액션을 하게 되는 그 이유는 세 가지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액션을 하지만 이 세 가지를 한 방에 막을 수 있는 게 두려움이라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가면 이 실행 파트에서 조금 주저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사장님들 좀 그렇지 않으신가요? 사장님들은 어떠세요? 이게 비단 나만 가지는 게 아니라 뉴스킨 비즈니스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오면
내가 움츠려든다는 거죠. 그런데 희소식은요, 이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두려움이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은 외부 환경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실체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들여다보면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두려움 파트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지금 이 PPT 강의하면서 팀 내에서도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이 스토리를 하나 좀 전할게요. 작년에 혹시 세종대 강의에 오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종대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큰 무대에서 기라성 같으신 2천만 장자, 천만 장자 리더 사장님들 앞에서, 그리고 제 바로 앞 타임은 조지은 대표이사님 강의였어요. 근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 강의를 해야 된다 연락을 받았을 때 사실 두려움이 진짜, 뉴스킨 비즈니스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두려웠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큰 압박감이 저를 여기 되게 많이 누르고 있었었고, 그리고 진짜 많은 시간 머릿속엔 진짜 온통 그 생각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짜 온종일 그 강의 준비에 매달려 있었었고, 근데 계속적으로 저에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그 강의 당일날 아침에 딱 아침 눈 뜨자마자 제 남편한테 뭐라 했냐면,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강의를 다 망쳤어. 꿈속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PPT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날 기다리고 막 거기서 막 아찔하게 내려오는 그 꿈을 꿨거든요. 그게 강의 당일날 아침이에요. 제가 두려움에 너무 휩싸인 거죠. 그래서 그날도 아마 이렇게까지 강의 준비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거울에 서서 총 3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리허설을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마음이, 강의 직전 막 5분 전 대기하고 있고 조지훈 대표이사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요, 막 사자가 뛰는 것처럼 막 심장 박동수가 너무 뛰는 거예요. 막 땀이 막 나고 막 손발이 저려오고, 그 옆에 있던 제 파트너가 알아요. 스폰서님이 이렇게 긴장하는 걸 처음 봤다고. 근데 감추려고 했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너무 큰 거죠. 근데 그때 그 앞을 지나가는, 제가 이제 강의 딱 대기 5분 전에 있는데 그 앞에 누가 딱 지나갔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시고 저희 또 랑연의 리더 사장님이신 조규철 스폰서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이 사진 보이세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종이 있죠? 저 종이가 전체 풀 스크립트예요. 그거를 계속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이러고 계속 있는 걸 지나가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진짜 조용히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아니 왜 이렇게 손이 차냐. 제가 저 지금 너무 두렵고 긴장되고 너무 걱정이 많고 막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스폰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사장님, 올라가서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근데 진짜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저의 긴장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을 텐데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해요. 제가 그날 이후로 저희 스폰서링에 대한 방법도 다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 손을 꼭 잡고, 야한나 사장, 실패해도 괜찮다. 사장님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위해서 보여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지금 저의 눈을 보고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 웃으시면서, 저 공간에, 많은 사람들, 사장님 하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믿지, 사장님 너무 긴장해,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실패해도 괜찮다. 가장 많은 파트너들이 그 공간에 오셨을 빅 리더 사장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 해주시고, 제가 딱 눈빛 보이시죠? 제가 딱 여기 머릿속에, 맞아, 나 괜찮아. 갑자기 이 두려움이 싹 내려가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나 지금까지 진짜 열심히 준비했잖아. 나 진짜 맨날 며칠을 진짜 많이 연습했잖아.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한나야 괜찮아. 라는 생각이 이 3단의 변화로. 저는 이 사진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는데 제 파트너사님이 이거를 몰래 찍어다가 저한테 보내준 거거든요. 이 두려움의 공간에서 제가 딱 할 수 있다까지 온 게 불과 1, 2분 사이에 제 뛰었던 그 두려움이 싹 가라앉으면서 어떤 게 딱 들어가면 나 할 수 있어가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여기 창립자인 스티브 런드라는 분도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국엔 이 두려움을 잠재우는 방법은 내가 지속적인 트레이닝이나 연습을 통해서 어떤 것에 대한 자신감이 붙기 시작을 하면 그걸 내가 넘어갈 수가 있고, 똑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내가 거기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서 두려움은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이 단계에서 왜 두려움이 사라졌을까? 제가 지난 며칠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준비를 했었었고, 그 당일까지 정말 많은 연습을 했었었고, 또 정말 중요했던 건 스폰서님의 그 한마디,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다, 사장님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그 한마디가 저를 진짜 무대 위에선 오롯이 저를 보여줄 수 있는 액션, 실행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파트를 이렇게 처음 한번 사장님들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떠한 7월의 목표, 8월의 목표, 나아가는 그 10월의 목표 안에서 목표를 정해놓고도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장님 그 두려움은요, 환상이라고 합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건 내가 마음먹기 따라 달렸어요. 그걸 하기 위해선 사장님, 예를 들어서 내가 티어를 정말 잘 전달하고 싶어. 근데 두렵죠. 실패할까봐. 그러려면 사장님 진짜 많이 내뱉어 보시고요. 연습해 보시고요. 나가서 부딪혀 보시면 어느 순간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TR 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야기를 넣고요. 그래서 저는요, 다시 한번 이 목표를 세팅하면서 제 꼴을 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무조건 해야 될 4가지를 정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사장님들, 이 선포하는 단계가 아무렇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장님들 아마 원하시는 목표 있으시죠? 각자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반드시 선포를 하실 때는 내가 기한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어떤 핀을 달성하겠다, 어떤 조직 수를 구축하겠다, 얼마를 벌겠다라는 나의 목표를요, 사장님들은 기한다는 게 반드시 선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채팅창에 사장님, 제가 이거 강의를 할 때 꼭 말씀을 드리면, 이 채팅창 용기를 내서 쓰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쓰는 팀들이 있고, 또 이렇게 마음에 품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거 적으면 이루어지거든요. 왜냐면 불편하잖아요. 지금 여기 리더사님들 다 들어와서 보실 거고, 저도 강의 끝나고 꼭 채팅창을 저는 보거든요.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채팅창에 나는 언제까지 무엇을 달성하겠습니다. 라는 목표를 선포를 하시면 파트너도 보죠. 스폰서님도 보시죠. 통접사 사람도 보시죠. 불편합니다. 사장님들 목표 달성하려면 불편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채팅창에 누구든 좋으니까 한번 목표를 좀 적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긍정적인 암시입니다. 사장님들은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팀 내 80, 90%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스탠포드에서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해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를 던졌을 때 70%의 사람들이 나는 긍정적인 편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요, 정반대로 나온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대요.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72시간이죠. 1시간마다 알람을 맞추고 스탑하세요. 그리고 그때 내가 생각이 들었던 나의 감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마음의 감정이 어때? 내가 두려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오늘 굉장히 긍정적이야. 나는 오늘 이거 무조건 해낼 거야. 어쨌든 내가 그 순간에 드는 그 감정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7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를 세팅을 해놓고도 사실 매 순간순간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나아가서 그 긍정으로 바꾸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침에 눈 떴을 때라고 합니다. 사장님들이 눈을 딱 떴을 때 하는 그 생각. 예를 눈 떴을 때 너무 피곤해. 몸이 왜 이렇게 힘들지? 또 오늘 또 나가야 돼. 힘들어. 짜증나.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의 사람과 눈을 딱 뜨자마자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구호를 외치는 거죠.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저는 진짜 그 100일이라는 여정 하루도 빠짐없이 긍정적 암시를 했거든요. 오늘도 나와 팀에게 좋은 사람이 마구마구 몰려온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멋지다. 전 진짜 이거를요. 이게 누가 보면 주변에서 이상하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이 긍정적 암시로 내뱉는 하루, 내가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나에게 주문하는 게 놀랍게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사장님들 지금부터 무조건 긍정적 암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다음 세 번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목표가 있는데 나는 목표가 이만해. 난 이걸 이룰 거야라는 목표를 세팅을 했는데 내가 액션이 이만한 거예요. 나는 여기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나의 액션이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즉 목표보다 액션이 작을 경우 확신은 제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떤 걸 이루겠다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액션을 하지 않아. 액션은 곱하기 성질이 있어서 액션을 하지 않으면 바로 곱하기 0이 곱해지죠. 그러면 내가 목표가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바로 확신은 제로로 떨어집니다.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그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나요? 없죠. 결국엔 이 액션 파트는 절대로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파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과연 7월에 얼만큼 액션했는지를 점검하시고 나아가서 난 8월에 얼만큼의 액션을 할 건지를 반드시 점검하시면 확신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목표에는 반드시 도달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믿음 부분이거든요.
제가 어떤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진짜 중요한 게 파트너들에게도 반드시 얘기하는 게 얼만큼 구성원을 믿고 있느냐. 얼마나 구성원을 믿느냐. 그들의 잠재력을 정말 믿고 있는지.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으로 그들을 판단을 하는지 그 안에 그 내면 뒤에 있는 그들의 잠재력을 믿어주는지 저는 저희 스폰서님이 저를 그렇게 믿어주셨기 때문에 이 파트가 진짜 중요했고 나와 팀을 믿는 작업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많이 선포했고 늘 할 수 있다고 얘기해줬고 늘 잘하고 있다고 했고 진짜 그런 잠재력을 많이 일으키는 데 대한 집중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 네 가지 중에서 사장님 사실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성공을 이룬 사람과 성공을 이뤄내지 못한 사람의 단 하나의 차이를 딱 꼽으라면 어떤 걸까요? 내가 성공을 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수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차이 하나를 뽑으라면 그건 뭘까요? 그거는 바로 실행입니다. 사장님들 액션이라고 합니다. 꿈이 있고 목표를 세팅했고 난 확신도 있어. 난 리드도 잘할 자신이 있어. 하지만 내가 실행을 하지 않아.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다시 제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죠. 사장님 사실 코로나가 오고 우린 더 뜨거워지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마음 먹는 것도 나의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단 하나의 차이가 실행이었다는 점. 그렇게 저는 12월 27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EBA 달성이 마무리가 됩니다. 생각해봤어요. 3년 동안 굉장히 그냥 4발 자전거로 달리던 내가 2발 자전거를 달려나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 2발 자전거를 떼고 나서 이 EBA라는 소식을 들을 때 내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눈물이 펑펑 날까? 춤을 출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멍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어떤 느낌이냐 너무 좋죠. 근데 미안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지나치면서 내가 왜 더 빠르게 이 결정을 하지 못했을까? 그랬더라면 내 팀은 조금 더 많은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삶에 내가 조금 더 빠르게 리드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에게는 아마 진짜 값졌던 순간이었고 이 값진 순간에 가장 먼저 보고 싶었던 사람은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셨고요. 네, 그래서 진짜 그 소식 듣고 그냥 바로 스폰서님 댁으로 뛰어가서 가장 그 기쁨을 함께 나눴고 또 제가 여기까지 있도록 진짜 많은 지혜를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버킷리스트 중에서 이 핀을 달성을 내가 블루 다이몬드가 되고 나면 진짜 가장 좋은 가장 비싼 곳에서 가장 좋은 요리를 진짜 배 터지도록 드시게끔 하는 게 제 목표가 있었어요. 그 버킷리스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1대, 2대, 3대 스폰서님 부부 다 이렇게 모시고 제가 가서 이렇게 맛있는 또 가지 요리를 또 함께 했습니다.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한 끼 식사가 이렇게 비싸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장님. 내가 이럴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블루 다이몬드가 되면 어떤 게 좋을까? 이런 거 정말 상상을 많이 했는데 내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해서 뉴스킨으로 비리가 되면 어떤 게 좋을까? 수많은 이유 중에서요. 전 아주 소소하지만 저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전 이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그렇게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기 전이죠. 이때 2월이거든요. 이때 우리 양쪽에 쌍둥이 오라버니의 축복 속에서 저도 축하 속에서 이렇게 핀을 달성을 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또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다이아에 머물렀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벨로시티에 이제 그 보상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에게 리더십 팀이 2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단을 했을 때 결단을 하고 나서 함께 했던 저희 친언니 그리고 저희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제 신민사님 옆에 있는 친구가 제가 SNS로 만난 친구입니다. 이렇게 세 분이 저희 1대 파트너예요. 제가 목표를 선포를 했고 이들은 목표에 동참을 해줬죠. 근데 제가 몰랐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핀을 달성하고 나서 이 핀 인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3, 4, 5 모여서 이렇게 막 뒤풀이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많은 시간, 2달이라는 제가 이제 비지를 가는 여정에 이 세 사람이 저도 모르게 카페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가끔씩 미팅을 하면서 그렇게도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요. 언제?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이 양한나사님이 진짜 원하는 목표를 팀을 위해서 외쳤는데, 나 여기에 도달하고 싶은 걸 동참을 하고 싶다면서, 이 세 명이 서로 손을 잡고 진짜 으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형제 파트너지만 뭘 더 도와줄까요? 어떻게 더 도와줄까요? 이걸 진짜 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저도 몰랐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저는 값지게 핀을 달성을 했는데, 정말 재밌는 게,
왜 우리가 뭐 리더십 팀이 1만이 있고 2만이 있고 3만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딱 필을 달성했을 때 저는 이 세 팀이 모두가 3만 이상으로 전 달성을 하게 되거든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였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왜 가능을 했을까를 봤을 때는 당장에 그냥 우리 꼴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믿어주고 그런 거에 대한 서로가 동기부여를 받고 정말 나아가고 막 했을 때 이 팀이 함께하는 공동의 목표가 결국에 우리가 미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는 가장 빠르게 4월에 또 결국에는 하와이를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팀과 함께 이분들은 또 팀과 함께 하와이를 또 달성을 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또 결국 비즈니스 선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왜 나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뭐였냐면 이겁니다. 스폰서 사장님을 가장 먼저 리크루팅 하세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리크루팅 되어야 되는 사람은 내가 맞아요. 맞죠? 내가 나를 리크루팅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리크루팅 해야 되는 사람은 나의 소비자이거나 나의 파트너가 아닌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네트가 일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네트를 촘촘히 짜서 정말 거대한 이 고래 상어도 잡을 건데 그 네트를 누구 손을 잡고 먼저 짜시겠어요? 저는 무조건 스폰서 사장님이라고 보거든요. 나의 성공을 가장 바라시는 분, 나의 성공을 가장 응원하시는 분, 저는 스폰서 사장님과 네트를 짜야 된다고 정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리크루팅을 하셔야 되는 분은 스폰서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스폰서 사장님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양한나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람한테 신뢰를 얻고 나면 언젠가는 저에게 물어봐 주시지 않을까? 양한나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말을 정말 듣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요. 저희가 시스템 사업을 하잖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동아방 원장을 위임을 했고 한 4년이라는 시간을 트윈즈의 이 동아방 원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리더 사님들께서 저희 스폰서 사님께서 사장님, 전 사장님을 믿으니까 사장님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었어요. 사장님, 그 동안방만큼은 사장님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을 진짜 많이 듣고 싶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아직 이 말은 제가 듣지 못했거든요. 근데 꼭 듣고 싶어요. 비즈니스를 넘어서 삶도 공유할 수 있는 진짜 가족 같은 그런 정말 가족이 되고 싶어요. 이게 제가 스폰서사님 리크루팅 하고 싶은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지금 나에게 이 비즈니스를 선물해 주신 그분을 먼저 리크루팅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비즈니스가 속도가 정말 빨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진은 뭐냐면 지난달에 저희 쌍둥이 스폰서님께서 같이 합동 결혼식을 했어요. 저희가 이날 굉장히 스페셜하게 합동 사회를 했거든요. 스폰서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사회를 보셨고 또 저는 또 제가 트윈지 팀에서 또 제가 사회를 보게 됐는데 저에게 좀 의미가 남달랐어요. 왜냐하면 이 결혼식이라는 건 삶이잖아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발을 디딜 때 이 중요한 순간에 저에게 제가 사회를 볼 수 있었다는 건 저에겐 좀 약간 다른 의미였던 것 같아서 이날을 진짜 잊지 못하고 내가 진짜 스폰서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말 든든한 파트너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스폰서님이니까 저에게 당연히 시간 써주셔야죠. 스폰서님이 파트너 후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데 나와 있어요. 그 의무가 아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스폰서님이 나에게 시간을 쓰는 건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감사한 거고 진짜 저희가 도움을 받는 거라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스폰서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스폰서님의 한 시간이 저에게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전 늘 생각해요. 난 명분 있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 시스템을 지키는 파트너로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파트너로서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는 파트너로서 예스하는 파트너로서 형제 파트너를 돕는 파트너로서 난 명분 있는 파트너로 서서 스폰서님이 시간을 명분 있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진짜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진짜 무엇보다 오히려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더 많은 생각을 해요. 나는 스폰서님의 길을 올려드리는 파트너일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스폰서님의 길을 올리려고 매 순간 노력을 하는가? 스폰서님에겐 진짜 파트너가 많을 텐데 왜 우리가 힘든 얘기만 찾아가서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스폰서님의 길은 내려가거든요. 근데 스폰서님은 전체 팀을 이끌어야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 에너지와 길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기와 에너지는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왜? 그 전체 팀에 영향이 오니까. 그러면 나는 파트너로서 그 기를 올릴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제가 2020년 5월 23일 이게 아주 두 달이 딱 됐네요.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톡방이 독립이 됐어요. 늘 스폰서님과 함께 하다가 제2야 톡방이 처음으로 독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독립이 되고 나서 제가 스폰서님께 더 열심히 밀착해서 집착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말씀드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 이 비즈니스가 결국 한방향 정렬이 진짜 중요하니까 나는 비록 톡방이 독립됐지만 모든 순간을 스폰서님과 나누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 이름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는 뭘 했는지 2차 미팅 했어요. 저 오늘 또 이거 했어요. 스폰서님 오늘은 팀들이랑 모여서 이거 루비들이랑 미팅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거로 문화 스타트 했어요. 오픈 몇 명이 참석했어요. 오늘 뭐가 취소해서 이거 했어요. 이거를요. 저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누고 있고 그냥 매 순간 내가 나의 그냥 말 한마디라도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스폰서님 제가 스폰서님 진짜 100만 장서 빨리 보내드릴게요. 이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스폰서님에게 진짜 에너지가 올라오고 그 하루의 기분이 진짜 좋지 않으실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하려는 노력을 오히려 지금은 진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개인보다 무조건 팀이다. 그룹의 성장 없이 개인의 성장은 없다. 이 말이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내가 성공하려고 왔는데 내가 먼저 아니야?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정말 5년이 지나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우리 팀의 성장 없이 그룹의 성장 없이 나의 성공은 절대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전에 막 보였던 구멍들을 뭐 구멍이 있지? 왜냐면 우리 스폰서는 구멍이 있네?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부터는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다 막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구멍을 막는 사람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곱하기 2는 6이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레버리지잖아요. 2 곱하기 2는 4인데 이 두 사람을 리크루팅 했을 때 이 2가 사라지지 않고 합의돼서 우린 점점점 레버리지가 나기 때문에 2 곱하기 2는 6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엇을 복제를 할 것인가? 2 곱하기 2는 6이 맞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복제해야 이게 정말 제대로 내려갈 것인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룰과 실력. 사실 실력 파트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마음 먹으면 빠르게는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안에 실력은 저는 마스터로 봅니다. 왜냐하면 SP 하는 거, 데모하는 거, 초대한 초대 기법, 티업하는 거 이런 거 우리 배우는 것들이 있죠. 그런 실력 파트는요. 내가 마음 먹고 연습하고 부딪히면 실력이 올라가죠. 하지만 이 룰 부분은 달라요. 배가 나아갈 때 내가 양쪽 배를 같이 노를 전 앞으로 나아가 목적지에 도달을 하는데 내가 한쪽 노만 계속 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배가 계속 뺑뺑뺑뺑 돌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 실력만 있어서도 안 되고 룰만 있어서도 안 되는데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룰은 뭘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요. 스폰서님과 한 방향, 형제 파트너를 정말 아껴서 도와드리는 거, 긍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룰이 있다는 거죠. 험담하지 않는 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합쳐진 이 룰과 실력을 같이 적고 나간다면 복제 속도는 진짜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걸 저도 최근에 들어서 픽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재인식을 하고요. 우리 많이 보는 공식이죠. 5명을 리크루팅하고 5명이 5명을 리크루팅하면 25명이 됩니다. 다시 한번 25명 똑같이 5명을 리크루팅하면 복제할 수만 있다면 내가 복제하는 것을 가르치고 가르칠 것을 가르칠 수 있다면 125가 되죠. 우린 이 125라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즉 레버리지를 하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죠. 결국엔 이 숫자 5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는 거죠. 5. 사장님들 이 5가 진짜 중요한데 사장님들은 어떤 5를 리크루팅하고 싶습니까? 내가 이 5명이라는 숫자가 정말 중요하다면 사장님의 이 5명은 어떤 팀원이었으면 좋겠는가를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기를 할 때마다 승리를 이끄는 감독이 있대요.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번 경기에 승리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대답은 딱 하나였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희 팀엔 훌륭한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5라는 숫자 그렇다면 나아가서 나는 어떤 5의 구성원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비즈니스를 하면서 결국에는 모멘텀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거는 제가 제 이합 팀들이 이제 엠버서더 이 포인트 리더들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불타는 장작이 되는 이 모멘텀의 기초가 되는 리더들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신 강병훈 스폰서님께 이런 얘기를 제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언제쯤 되면
팀이 막 레버리지가 되고 이런 걸 느끼고 막 팀이 이제 안정적이 될까요? 라고 제가 뉴스케이서 1년 차에 여쭤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한나 사장, 팀의 구성원이 몇 명인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장님 팀의 리더가 몇 명인지 체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팀 내 리더의 숫자는 정말 중요하구나. 왜냐면 제가 핀업을 가기 전에 관리의 늪에 빠질 때는 제가 모든 걸 했어요. 애프터도 제가 다 했고 제가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 팀에 애프터가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이지? 제가 그들의 역량을 키웠어야 되는데 저의 역량만 키우고 팀의 모든 걸 제가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팀들의 리더들이 역량을 키워내기 시작했고, 이들이 결국에는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레버리지 속도는 굉장히 빨라진다는 걸 제가 배운 거예요. 아,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그것부터 했어요. 아, 팀 내에 애프터 가능한 사람 몇 명이지? 즉, 내 팀의 셀리더 포인트 리더가 몇 명일까? 그리고 그들과 진짜 밀착하려고 노력했고, 그들과 생각을 방향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들을 더 많이 아까 말했던 동기부여 중에서도 목적 동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진짜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내 팀에 리더가 몇 명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팀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 너무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콩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 심으면 팥이 나요. 콩 심었는데 팥이 나진 않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비즈니스는 리더를 찾는 비즈니스고 리더를 만들어내는 비즈니스잖아요. 리더를 심어야 리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리더는 어떻게 심을까? 거기에 대한 약간의 물음 퀘션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리더를 심을까? 결국에 그 O라는 리더를 찾기 위해서 내가 먼저 리더가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저에게는 비즈니스 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발 저희 팀에도 예를 들어서 박상용 스폰서님과 같은 리더가 오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리더가 아닌데 리더가 올 수가 있나? 그거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리더를 심으면 리더가 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안 심으면 안 난다. 여러분들 안 심으면 안 난대요. 이게 진짜 맞잖아요.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심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날 게 없잖아요. 우리 비즈니스는 계속적으로 심어야 되는 일이 맞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그 이후. 그쵸. 우리 코로나죠, 지금.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근데, 처음엔 코로나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리더들도 많은 생각이 빠졌었지만, 오히려 진짜 흔히 말하는 그냥 위기는 기회다가 아니라 정말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저는 진짜 너무 보고 싶은 부산팀 사장님들을 이렇게 만나뵐 수 있었었고요. 예전에는 내 발이 닿는 곳이 나의 비즈니스 영역이었다면 이젠 내 생각이 미치는 그것까지 전부 다 저의 비즈니스 영역이 됐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온택트한 얘기를 많이 써요. 요즘 강의에서. 온라인으로 컨택이 되는 시대. 온라인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또 그 반면 그 안에서는 결국에는 초심이 아닐까. 결국에는 진짜 이 온택트라는 건 온기가 주고받았을 때가 온택트가 아닐까. 우리가 이제 정말 더 비대면이 활성화가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꿈에 조금 더 들여다봐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비즈니스의 온택트는 굉장히 차가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초심. 지금 아까도 화면에 보니까 누군가는 또 모여있기도 하시고요. 또 누군가는 이런 너무 좋은 기회로 저처럼 또 집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또 들을 수가 있죠. 저희는 지금도 전업을 하신 분들은요, 각자가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카페에서도 무조건 또 출근을 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또 스몰 그룹의 이 스몰 사이즈 온택트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는 서로가 함께 할 때 이게 물리적이지 않더라도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초집중하고 있는 건 딱 이겁니다. 팀 전체가 LOI 숫자에 온 에너지와 힘을 붓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번 달 몇 개 LOI가 진행되고 있는가? 몇 개 LOI가 진행됐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는 몇 명에게 사업의 기회를 전했는가? 지금은 정말 사업을 전해야 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반드시 제품을 전하시면서 그 뒤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 이제는 1인 기업의 시대가 왔는데 반드시 나를 브랜딩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았냐. 직장에 나를 지키지 않는다는 건 이번에 코로나로 우리 모두가 깨닫고 있습니다. 진짜 자영업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1인 기업으로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당신과 나누고 싶다라고 기회를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R과 TR5가 전달이 될 때도 살이 빠져요, 건강해져요. 단순히 여기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기회입니다. 이 기회로 나와 함께 1인 기업으로서 멋진 인생을 한번
정말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는 이 1인 기업으로 멋지게 한번 인생을 바꿔보자라고 지금은 정말 미친 듯이 사업을 전달하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저를 지금까지 오게 했던 가장 강력한 스폰서님의 메시지입니다. 윤서영 스폰서님이 주신 메시지인데요. 저희 쌍둥이 사장님의 어머니 되시죠. 사장님, 잘 된다고 고개 들고 다니지 말고 안 된다고 절대 어깨 움츠리고 다니지 마라. 오늘 잘한다고 내일까지 영원히 잘 되는 거 아니고 오늘 못한다고 영원히 안 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이 메시지를 저희 팀에게 늘 주시거든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시기에 누구는 조금 움츠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괜찮아요. 저희가 이 비즈니스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직선을 달리는 비즈니스는 아니라고 저도 배웠거든요. 하지만 절대 어깨를 계속 움츠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점을 바꾸냐에 따라서 반드시 지금과 같은 시간은 사장님들의 기회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셔서 오늘도 무려 하루 반이라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나가셔서 끝까지 타협하지 마시고 사장님들의 목표를 정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또 언젠가 또 다 같이 만날 날이 오잖아요. 그때 이만큼 성장했다고 서로가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부산팀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제가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